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안녕 문현주님. 집 앞 원두막과 장독대에 노랗게 쌓인 송화가루를 쓸어내며 아침을 맞습니다. 모두에게 화창한 오늘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초여름 날씨라고 하는데요. 오늘을 낮에 되면.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까지 춥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제부터 살짝 덥다가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참 너를 뛰죠. 네. 호랑이님, 투표하고 투덜거리는 민주시민이 됩시다. 아, 투표 동료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이제 대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죠. 어제부터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기억지읒 유세 인사를 뚫고 출근합니다. 모두 굿모닝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큰절 받으셨습니까? 유세 인사를 뚫었다라면 90도 인사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그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음악도 많이 들리고 그쵸, 선거송도 많이 들리고 트럭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제 슬슬. 네, 아밤에는 좀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안 다니는 걸로 합의가 돼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안 다니는 게 나을 거예요. 그죠? 낮에는 뭐 활발하게 다니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달빛소녀님이 매일매일 행복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좋은 인사들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우리 촌철님들도 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뉴스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뭘까요? 이게 궁금한데요. 어제 저녁 채널A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좀 공식 사과까지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수출 또 외교 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을 가지고 오늘 일부 조간은 일면 톱으로 이걸 올렸더라고요. 첫 번째 사과였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데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선대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엄보다는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사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과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걸 아주 명료하고 선명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낸 시기와 장소가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 참배를 마친 뒤에 이곳에 그 최상병 묘역도 있는데 패스를 하면서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별도로 최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에 있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이 지금 엇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의 행보, 두 사람의 입장은 보완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완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A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B가 대신 입장을 밝히는 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밝힌 입장이 결국은 A의 입장으로 이렇게 취급돼야 되고 해석되어야 비로소 보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자, 김문수 후보는 아주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고 또 하나에 대해서 아예 입장을 안 내는 걸로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독자 입장이 그렇게 선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 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할지 한번 좀 지켜는 보겠는데요. 아무튼 안 하고 있다. 최상병 건도 그렇습니다. 수사 외압을 밝힐 의지가 그렇게 강했는데 왜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표 던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지난 7일 다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럼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찬성을 이끌 거라고 공개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은 공허한 읍조림으로 그냥 치부될 뿐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죠. 옥황상제님,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진심이 우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헤드님, 혹시 사과 전문 요원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뽑은 건가요? 황정화님, 사과로 안 들립니다. 지금 사과를 한 등 진정성 있게 들릴 수가 없죠. 사과는 제때 했어야 합니다. 그 밑에 김종국님, 그 당시 김문수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었죠?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 그래서 꽃꽃 문수라는 별명이 생겼고 어제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지금의 김문수를 만들어준 건 서영교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다더라.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죠. 어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과 김문수 후보의 말이 다르면 오히려 그게 더 부각이 되면서 혼란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의 말이 엇박자를 날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의 말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혼란상은 가중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호날달님, 계엄한 것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달기님, 이 사과는 친환경 사과입니까? 유농약 사과입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 내정자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충분히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꾸 갈라치기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을 통합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계엄을 옹호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근본 인식의 문제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를 보여드리겠다. 정치개혁안도 발표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공간이 생길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어제 김문수 후보의 말 중에 또 주목을 받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김정은만 자유롭고 국민을 억압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 말도 좀 어제 주목을 받았고 또 이제 김 후보랑 전광훈 목사가 친하다. 지금도 친하냐? 이런 질문에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종진 전 전략기획본부장은 그때 친했는데 지금도 뭐 이유 없이 멀어질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막말과 극우 요것과 끊어내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지지세를 좀 확장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지지세 확장이 가능한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번 진단을 해보죠. 그러면. 네,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누군가 식당 비유를 들던데요. 주방장과 매니저는 그대로고 전단지 돌리는 알바만 바꾸면 그 식당에 가야 할까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환 날짜가 확인이 됐습니다. 14일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입니다. 어떨까요? 출석할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건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김건희 씨 측이 지난 엊그제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원을 권유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출석에 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웠다고 합니다. 그저께 건강이 좋지 않았으니 내일도 건강이 좋지 않을 예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도이치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파견됐는데 2021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소속이었던 검사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김건희 씨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김건희 씨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공천개입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아야 돼요. 도이치 건으로 서울고검 수사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 수사도 받아야 돼요. 그럼 김건희 씨 입장에서 뜨문뜨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불려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는 김에 몰아서 조사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 후자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몰아서 봅시다 하겠죠. 그렇죠? 물론 몰아서 본다고 해서 하루에 다 될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입니다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어떤 수사 날짜와 수사팀을 다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네 하고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곳은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왜 김건희 씨가 먼저일까요?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소환 통보는 없이 김건희 씨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세훈 시장보다는 김건희 씨를 먼저 부르는 게 검찰 입장에서 좋다. 혹시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근데 김건희 씨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오세훈 시장 부를 것 같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지금 급 멈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도 모르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궁금증을 던졌으니 관련 보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사 파견 얘기를 JB가 잠깐 해주셨잖아요. 어제 또 JTBC 보도를 보면 2021년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 검사 그리고 평검사 이들이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합류에 왜 주목하냐? 김 여사가 BP 패밀리였다라는 주포의 진술, 김 여사만 빠지는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주포의 편지 이런 거를 다 확보했던 수사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류한 거에 조금 주목하는 보도들이 어제 좀 이어졌었는데 그만큼 수사가 속도를 낼지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냉정히 따져가지고 그때 초기 어떤 수사팀 멤버들이 합류를 하는 건 뭐 그 저기 긍정적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증거를 새로 수집하고 막 이럴 단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수집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기소하는 문서만 쓰면 될 정도로 모든 증거는 다 나와 있다더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각을 달리해서 달리 볼 부분도 있어요. 그때 초기 수사팀 검사를 합류를 시켰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또 시간을 끄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사는 보기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떠돌이 헌터님, 김건희 관련 수사 너무 느려요. 검사 거북이님들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성우쌤은 오세훈 시장 수사가 왜 멈췄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대선 못 나오게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의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진행 상황은 그렇잖아요.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를 서울로 불러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게 오세훈 시장 건이라는 보도도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안 부르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수사보다 정치를 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의심의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상정이 돼서 의결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경호처 정원을 65명 늘리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호처 폐지론이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리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도 법에 경호가 제공이 된다고 돼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뭐 그 경호 인력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원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영을 바꿔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사실 논점은 숫자가 아니라 경호처의 위상이거든요. 윤석열 체포 때 발생했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어떻게 편제할 것이냐. 이게 사실 핵심 문제이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지, 후보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는지 지켜볼 일이고요. 경호처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합시다. 어제 나온 비화폰 서버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비어폰 서버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드린 바 있고요. 경찰 관계자가 어제 밝히기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기록도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더 알 수 없는 건 포렌식과 분석 작업, 이어서 윤석열 조사까지 일련의 과정이 언제 마침표가 찍혀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언제여야 되는 건가요?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것 같진 않은데요?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 어쨌든 그러냐면 아까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소환 얘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김건희 씨 소환 얘기만 나오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서가겠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언제가 될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챙겨놓겠습니다. 내우원님, 무서운 민심을 알아서 경호를 강화하나 봅니다. 그런데 경호 강화하면서 개 데리고 한강은 왜 나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캔버스 가방을 팔아왔는데, 이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죠, 노스페이스. 이 노스페이스를 패러디한 사우스페이스라고 하는 로고와 함께 전두환 씨의 얼굴을 인쇄한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을 제작한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팔아도 됩니까?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5.18 기념재단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 판매 중단을 요청을 했어요. 재단은 공문에서 전두환 이미지를 활용한 가방은 5.18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다. 일본 우길기와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알리 측은 항의를 받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애당초 이 가방을 제작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단서가 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알리에는 이른바 이 전두환 가방 말고도 김정은 굿즈, 이것도 판매됐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 위원장이 지하철 내부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부착된 양철 벽 장식을 크기별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아예 정치적 목적을 깔고 또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판촉 요인으로 삼아서 굿즈 제작, 판매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두환 가방의 경우 2,000건이 넘는 후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2,000건이 넘는 후기가 올라왔다는 거 뭡니까? 판매 중단되기 전까지 꽤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고 튀었다. 이른바 팔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팔티. 네. 네, 조금 전에 어떤 촌철님이 이런 걸 사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후기만 2,000건이 넘게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김창면님, 모든 게 상상 이상이네요. 참 세상이라고 올려주셨고, 나라사랑님, 알리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우리가 알리? 그건 아재 개그인데. 아, 피디님이 또 이걸 픽해주셔가지고 제가 안 읽을 수가 네, 없었는데. 저는 좋아요, 근데. 예, 제가 잘 살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이러진 맙시다, 그죠? 그러니까요. 양심껏 봅시다, 양심껏.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